네, 반갑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미국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마무리가 됐죠. 아무래도 이제 박빙인 대선 결과 불안감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가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일단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권의 교체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면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정권의 교체가 일어날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안감 요소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지금처럼 누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 불안감이 가중되겠죠. 그래서 변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하자,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미국장만의 어떤 그런 흐름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당선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 또 영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들은 미국장에 국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6%, 나스닥은 0.3%, S&P 500은 0.28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주가 하락에 대한 포지션들이 후반부에 나타난 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대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장 중에는 일단 팔아먹을 기회가 있는데 장 끝나고 나면 일단 대선을 봐야 되잖아요. 물론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불안정한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한 주가 하락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는 이제 썸머타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미국장이 1시간 더 늦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 혼돈의 미대선,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래가 꽁꽁 묶였다. 자, 근데 일단은 우리는 금투세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들이 이제 천천히 분위기가 잡힐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장이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인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더 우리 쪽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미국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 뭐야, 이제 안 되겠잖아.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그 방아쇠 역할, 트리거 역할을 분명히 금투세가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호재가 나온 상태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거래대금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보다 더 바닥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은 일단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자, 이번 주 이벤트는 어떻게든 지나갑니다. 트럼프 대선, 그 다음에 오늘부터죠.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FOMC가 진행되고 있는데, FOMC는 0.25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 지나가고 나면은 투자 심리가 확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오히려 미국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안정적인 형태의 어떤 보합권이나 아니면 들쭉날쭉 모습이 있더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고, 근데 예탁금이 이제 많이 내려갔죠. 요게 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게 금투세 때문에 만다, 투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내려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슬슬 조금씩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코스피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 및 거래량. 거래대금은 지금 11월 달에 평균적으로 7.9조 원.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6월 달에는 그래도 중시가 좀 좋았기 때문에 13조까지 올랐는데 13조 정도는 당연히 돼야 되죠. 13조, 14조 이상은 나와줘야지 시장이 그래도 좀 돌아가는구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 바닥입니다. 이게 올 연초보다 더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그래도 설마 했던 것들이 이제 10월 달에 확정이 되고 11월 달 들어서면서 아주 거래가 바닥을 쳐버리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금투세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많이 줄고요.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다. 거래량도 지금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국내 이벤트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외 이벤트는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거 끝나죠. FOMC 그리고 미국 대선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거라고는 뭐가 있어요? CPI 지표 이벤트, 그 다음에 20날이죠. 11월 20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요 정도. 그러면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제 어떤 이벤트가 나오게 되냐면, 우리한테 불리한 이벤트가 아니라 광고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산타랠리로 연결되는, 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배당 시즌이 뒤쪽으로 좀 밀렸잖아요. 3월달 정도로 밀려있기 때문에 1월달까지 치고 넘어가는 형태,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간다면은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한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조금 길게 연결되면서 분위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고, 자, 트럼프 수혜주는 원전, 에너지, 금융, 산업재, 해리스 수혜는 친환경 전기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누가 더 움직일 것인지는 아직은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먼저 움직이는 형태가 있긴 있습니다. 왜? 전기차 관련주니까.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주는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네, 원전, 에너지, 금융, 산업재 이런 것들도 약간씩 변화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 누가 됐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그쪽 관련주들이 강하게 뛸 거라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나 계속 움직이는 모습인 거지, 이벤트 발생이 딱 지나고 나면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형태, 구도가 너무 이제 박빙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것도 있죠. 이번 주에 그 전인대, 전국인민대표회의, 중국에서 진행되는 거, 이번에 중국이 이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인데, 요거는 미국 대선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에 얘네들도 이걸 주목하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국의 경기 부양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 생각되거든요. 지금 보면 작은 부분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뭘 먼저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한국이라든지 기타 9개 국가에 대한 무비자, 이거 중국하고 수교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비자로 방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입국, 그러니까 입출국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입국이 되는 거죠. 출국이 되는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물론 뒤끝이 있어서 일본하고 미국은 제외를 했습니다만, 뭐 그거 말고라도 네, 중국에 입국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 거고, 돈도 절약되죠. 비자 비용도 상당히 했는데 그걸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비자 비용이 만약 5만원이다. 그럼 5만원 안 받고 너희들 더 많이 들어와요. 더 많이 들어오면 5만원보다 더 쓰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 중국은 경기 부양을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네, 뭐 그게 부정적인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고, 엔비디아는 조금 올라서 끝났어요. 다우지수 들어가면서 장중에 이제 시총 1위까지 탈환을 되긴 됐었습니다만은, 네, 후반부에 조금 밀리면서 이제 200억 달러 정도 차이 나죠? 네, 200억 달러, 애플하고 200억 달러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조금 올라갔지만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네, 기술주는 대부분 다 떨어지면서 네, 0.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떨어졌다.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상승세 보였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때리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게 됐을 경우에는 오늘은 삼성전자가 올라가주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형태도 잘 보셔야 되고, 종목들은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에는 개별적인 악재가 나와 있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악재는 통과하는 모습이고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불안감 정도만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텔은 2.9% 떨어졌고요. 대만의 TSMC는 0.7% 정도 하락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AMD는 0.8%. 뭐 1% 미만의 하락은 크게 의미할 건 없겠죠. 네, 인텔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뭐 인텔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게 칠 수 있겠습니다만, 네, AMD나 TSMC 이런 정도 떨어지는 부분들은 네, 1% 안쪽 범위는 그냥 이거는 뭐 하락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엔비디아도 오늘 상승했다 보기는 어렵겠죠. 그냥 눈치 보고 있다 좀 지켜본다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애플을 장중에 제쳤는데 다시 2위로 내려앉았다. 애플도 좀 떨어졌죠. 0.4% 정도. 그러니까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유지가 그냥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0.4% 하락.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네, 0.4% 정도, 0.5% 하락이 됐죠. 그래서 지금 한 200억 정도, 네, 200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뭐 그 외의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네, 뭐 엎치락 뒤치락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자, 테슬라가 지난달 중국 판매량이 감소했대요. 자, 이 2차전지 쪽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제가 계속 경고해드리는 게 테슬라의 왕좌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고 계속 유지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움직이니까 이제 2차전지가 잘 가겠지 또는 2차전지 안 가겠지 이거 아니에요. 테슬라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차전지의 업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팽창, 이 상승 이런 쪽으로 보시긴 해야 되지만 테슬라하고 연결시켜서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2차전지 그 배터리 소재 이쪽으로는 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피 쪽에 있는 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LG 화학,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으로 연결되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이런 정도 연결되는데 이런 정도를 퓨처엠은 포함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정도까지는 그렇게 치면 포스코도 포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SDI, LG 에너지 솔루션, 요 정도만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네, 대부분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네, 긍정적인 부분도 보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시간 외에서, 여기다 한번 기대를 걸어볼 필요가 있어요. 팔란티어가 시간 외에서 14% 폭등했는데, 얘가 AI 관련주예요. 네, 대표적인 인공지능 수혜주. 얘가 보시면, 시간 외에서 급등을 하게 됐는데, 왜냐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AI 기업 중에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보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체크하시면 되고, 자, 뭐 AI 관련한 부분들은 뭐 더 이상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죠? 네. 금투세가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한 개인들. 이건 뭐냐? 신규주 덫에 걸렸다.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그 더본코리아가 내일 상장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거기를 이제 기업이 나쁘다, 뭐 전망이 이상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모주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 그냥 네 무조건 때려버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네 이 공모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또 좀 잘 생각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받는 것은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모 가격보다도 올라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 바로 팔아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안 파는 거지. 그러니까 장중에 들락날락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욕심적인 부분들이 생기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가 좀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지금 보면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누적 순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보면 시메스, 한캠, 루미르, 셀비온, 클로봇, 웨이비스, YJ링크, 성우, 탑런, 토탈솔루션 등 신규 종목들이 무려 11개 이상을 달한다. 내일 만약에 더본코리아가 상장하면 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요즘엔 뭐 신규 종목이 하루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고 계속 그냥 막 들어오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시메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라고 하는데 누적 순매수 규모는 700억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평균 매수 가격은 26,400원, 현재 가격은 16,000원. 평가 손실률은 40%.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네.
순식간에 일어난 이런 손실인데, 이 CMS는 인공지능, 지금은 이제 AI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3차원 비전 로봇 가이던스, 뭐 내용은 정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상장 첫날 항상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무지하게 때려버립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 살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진심으로 때립니다. 그냥 이 자식 봐라 이러면 뭐 진짜 진심이네 이런 식으로 그냥 주식을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이 나타나면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첨단 소재 합성 전문 업체 한캠, 이거는 마이너스 50%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비율을 보게 되시면 한캠이 손실이 가장 큰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올라온 건 뭐야? 올라온 건 뭐가 있죠? CMS,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CMS 마이너스 39%, 한캠 마이너스 50%, 루미르 마이너스 26%, 셀비온 마이너스 34%.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그 투자를 이제 기존 정통 주식에서 빼가지고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종목은 어지간하면 상장한 시점부터는 매수를 당분간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개 중에 7, 8개가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는 게임이에요.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분석도 잘 안 되고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 이것만큼은 이라는 생각을 만약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면 다른 그 누군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걸리면은 아주 골치 아픕니다. 절대 여러분들 신규주 공모주 단계에서 청약을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아니면은 상장하고 나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일단 좋다. 그 부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거는 사실 하락이라기보다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보합, 관방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밸류업 ETF 좀 올랐네요. 이제 시장 덕을 좀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ETF가 전부 다 상승을 했다. 뭐 이런 식인데 이거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상장 첫날 올라간 거는 이제 ETF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한 것도 어느 정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뭐냐면 지금 이 시기가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ETF를 했을 때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ETF의 수익률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심들이 확 쏠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내가 펀드에 가입을 하려고 해. 그러면 수익성이 많이 좋은 펀드에 가입하면 수익이 잘 안 나온다 그러죠. 어디 나와야 된다 해서 수익이 안 좋은,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펀드에 가입을 해야지 그게 수익을 많이 준다라는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올라가서 수익을 기록한 애들은 수익성이 잘 안 나오지만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수익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ETF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밸류업 ETF가 상장하고 나서 짠 하고 등장을 했어. 짠 하고 등장했는데 시장이 이제 막 올라가는 단계야. 그럼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봐라. 밸류업 성공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좀 그런 거는 좀 양아치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어쨌든 올라가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트럼프 미디어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오펙의 증산 연기 발표. 이거 뭐냐면 증산을 연기했다. 이것도 계속 감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인식이 계속 들어가게 된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증산 연기를 발표함에 따라 국제유가는 올라갔다. 자, 현재 상황에서는요, 이제 유가가 너무 내렸다라는 인식도 분명히 있었고요. 유가가 내려갔다는 인식 뿐만 아니라 현재 뭐 경기가 확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이 기름을 계속해서 퍼는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면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지만이 가격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증산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 증산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안정화된다거나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이 크게 진행되면서 결과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석유 수요의 확장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아마도 유가가 조금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시점에서는 이제 압박이 들어오겠죠. 야, 니네 기름값 너무 올랐어. 기름 좀 조금 더 퍼내. 근데 그런 것 말 하기도 전에 일단 기름 파는 애들이 먼저 만들어냅니다.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돈이 되니까. 네, 돈이 되니까 그것을 파내서 더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증산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은 유가가 조금 올랐다. 그 정도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일단은 뭐 물가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의 상승 이런 것들 예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기대할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원자료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유가가 오른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일단은 석유, 정제 마진 이런 쪽 있는 거 있죠? 네, 유류 관련주들의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다. 네, 그다음에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원자료 가격의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다.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보다는 네, 유가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 포인트가 좀 작을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미국의 대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그 부분들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뭐 재밌는 뉴스도 별로 없고 뭐 뉴스 틀면 전부 다 정치 얘기만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네, 11월 7일 날 뭐 대국민 담화한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그런 거 지나가면 이번 주가 이제 가장 격변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일단은 상승을 위한 트리거는 그 신호는 발사가 됐어요. 그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진행이 될 때 이 많은 이벤트들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 다음에 이번 주를 넘어가면서 다음 주부터 형성되는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될 것인지는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뭐 불안 요소가 있든 걱정거리가 있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번 주는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결과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한 3, 4일 안에, 오늘 포함해서 3, 4일 안에 모두 다 나올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보자고요. 매매는 절대 서두르거나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적인 요소들은 충분히 우리가 잡고 그리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긍정적인 네, 출발 계속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